저녁 방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좀 아침부터 좀 많이 힘드셨죠, 그죠? 네. 주말 지난주 금요일부터 이제 그 오미크론이라는 이제 새로운 이름의 뭐 변이 바이러스가 이제 출현했다고 이제 전 세계가 이제 시끄러웠죠, 그죠? 그래서 금요일 날도 증시가 좀 하락으로 끝났는데 오늘도 아침에 뭐 급락 출발했고 장중에 이제 끌어올리다가 막판에 또 약간 뒤로 밀려가지고 좀 많이들 불안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일단은 이제 그 한마디로 이제 주식시장이 이제 패닉에 빠졌는데 패닉에 빠지긴 했는데 이게 좀 약간 달라요. 그러니까 패닉이 맞기는 맞는데 막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막 갑작스런 막 엄청난 뭐 그런 급락이라기보다 그냥 지친 거죠. 네.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최근에 이제 종목들이 안 올라가고 눌러 있었는데 아마 그런 부분들 때문에 또 이렇게 패닉에 빠졌다고 볼 수 있는데 아무튼 기존에 나왔던 패닉장하고 좀 달라서 오늘은 그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리고 이럴 때 어떻게 좀 대처하시면 되는지 얘기해드리고 마치려고 준비를 좀 했고요. 지수 얘기부터 이제 시작하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많이 힘드셨을 텐데 기운을 내셔야 돼요. 제가 아무리 봐도 요즘에 오늘은 이제 오늘 낮에도 방송을 그렇게 했는데 저녁에도 또 똑같이 그렇게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뭐냐면 전문가 입장에서 얘기하는 것도 맞지만 여러분들 입장에서 얘기도 좀 많이 해드리려고 그래요. 네, 그래서 편안하게 들으시고 내일도 힘내셔가지고 잘 이겨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검사님하고 이철님도 어서 오시고요. 여기 미정영님하고 NLE 기파님도 어서 오세요. 네. 김경수님도 어서 오시고요. 네. 자, 목소리 잘 들리시면 1번 한번 더 찍어주시고요. 네. 한 40분 정도만 쭉 방송하면 되겠죠, 그죠? 네. 딱 핵심만 반복되지 않고 핵심만 쭉 짚어볼게요. 낮에 했던 얘기도 좀 많이 해드릴 건데, 네. 장 끝나고 나서 이렇게 보니까 뭐 특별하게 움직이거나 그런 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오전에 있었던 일부터 쭉 얘기를 해보죠. 자, 일단 여기 지금 화면에 띄워놓은 거 뭐냐면 이거예요. 미국 나스닥 선물이에요. 네. 나스닥 선물 지수라고 하는데 요게 지금 0.8% 정도 상승 나오죠. 그러니까 오늘 미국의 나스닥 지수가 이건 S&P구나. 네. S&P죠, 그죠? 네. 나스닥으로 볼까요? 네네. 미국의 나스닥 지수가 나스닥 지수 선물인데 현재 1% 정도 급등 출발할 것 같다라는 얘기입니다. 네. 미국 증시가 이제 급등 출발할 것 같다. 이 얘기거든요. 네, 보이시죠? 이거를 나스닥 선물이라고 해요. 네. 미국 시장이 열리기 전에 미국 증시가 어떻게 출발할지 가늠할 수 있는 이제 하나의 이제 지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아무튼 이렇게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우리나라는 좀 밀리면서 끝났는데 아시아 증시부터 먼저 얘기를 좀 해드리면 아시아 증시가 잘 끝났어요. 여기 보시면 자, 일단은 이제 일본 증시는 좀 많이 빠졌어요. 1.6% 우리보다 좀 더 빠져서 끝났고 막판에 일본이 좀 끌려 내려가는 바람에 우리나라 코스닥 지수도 약간 같이 끌려 내려갔어요. 중국을 보시면은 이렇게 끝났죠. 중국은 마이너스 0.99%에서 하락 출발했는데 뭐 양봉으로 그죠? 새빨간 이제 떡볶이 모양이죠, 그죠? 그래서 뭐 큰 급등은 아닌데 시초가 대비 그냥 양봉으로 잘 끝났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인도도 오늘 이제 플러스로 끝났고요. 장중에 혼조세를 보였지만 큰 급락 없었고요. 그냥 플러스로 잘 끝났어요. 그리고 대만, 여기 인도네시아도 볼까요? 인도네시아 이거는 금요일 거죠, 이거? 인도네시아도 오늘 이거는 금요일날 차트고 다 안 보여줘요, 요즘에 증권사에서.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플러스 0.7%로 끝났고요. 대만 지수도 오늘 큰 급락 없이 끝났어요. 아까 이제 플러스 0.2, 마이너스 0.2%. 그러니까 약간 소폭 하락으로 끝났죠, 그죠? 네. 우리나라가 유독 많이 빠졌어요. 특히 코스닥이. 왜냐하면 이제 장중에 올렸었는데 막판에 이제 일본이 조금 밀렸단 말이에요. 끝나기 전에. 그때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같이 밀렸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아시아 증시가 잘 끝났고 그 다음에 지금 유럽 증시 보시면은 잠깐만요. 유럽 증시가 현재 플러스인데 보여드릴게요. 네.
지금 실시간으로 좀 움직이고 있는 건데 네. 독일이 0.8%, 그 다음에 영국이랑 프랑스 1.2%, 그죠? 네. 네덜란드 할 거 없이 유럽 증시 다 상승하고 있죠, 그죠? 네. 1% 이상 급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미크론이라는 이제 이 악재 때문에 금요일날 아시아 증시가 먼저 박살이 나고, 그 다음에 유럽 증시 지난주 금요일날 뭐 한 저기 독일이랑 프랑스 한 4%씩 빠졌으니까요. 유럽 증시 박살 나고, 미국은 이제 그거의 절반 정도인 마이너스 2%로 급락하고, 그 다음에 다시 이제 주말 쉬고 우리나라하고 일본 딱 열렸는데 아침에 선방했어요. 네, 아침에 이제 시초가는 개파락 출발했지만 거의 이제 올려놨다가 막판에 일본이 조금 밀리면서 같이 밀렸어요. 그리고 우리 회복이 덜 돼서 끝났고, 아까 이제 우리나라 끝나고 나서 이제 마감하는 게 인도나 뭐 이쪽이지 않습니까? 시차로 보면. 그러니까 인도는 이제 좀 올라와서 끝났고, 유럽은 이제 반등 나와서 올라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오미크론이라는 이것 때문에 지금 증시가 금요일날 갑자기 급락을 했는데, 일단 결론이 뭐냐면 그냥 증시는 큰 등락이 없어요. 네. 이게 뭐냐면 금요일날도 얘기를 많이 했지만 미국이나 유럽은 최근에 많이 올랐단 말이에요. 그래서 떨어져도 돼요. 나스닥 지수가 지금 최근에 단기 급등했기 때문에 떨어져도 돼요. 좀 더 떨어져도 돼요. 음봉은 두세 개 더 나와도 돼요. 진짜로 두세 개 더 나와도 되거든요. 어제 금요일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거 한 두 개, 세 개 더 나와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프랑스 있죠. 프랑스가 금요일에 4% 급락했는데 시원해요. 그냥 한 방에 그냥 끝내버렸어요. 그렇죠? 네, 한 방에 그냥 확 그냥. 오늘은 이제 반등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남들 한 일주일에서 한 달 떨어질 거를 세상에 한 방에 끝내버렸어요. 그냥. 네. 이게 이제 선진국 증시가 또 이럴 때는 또 화끈하다니까요. 네. 반등도 이제 세게 나올 거고요. 근데 아무튼 이렇게 놨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금요일에도 얘기 많이 했지만 빠질 게 뭐 있어요. 그죠? 안타깝죠, 그죠? 네. 오늘 그냥 여기서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냥. 지수가 여기서 추가 하락이 나올 수도 있어요. 추가 하락이 나올 수도 있지만 추가 하락 나올까봐 미리 겁먹으실 건 아니고요. 네. 근데 빠질 게 없으니까 그냥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여러분들이 9월 중순 이후, 즉 추석 이후부터 3개월 동안 힘드실 거예요. 왜냐면 뭐 수익 나는 게 있어야, 그죠? 돈이 돌아야 재미가 있죠, 그죠? 근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답답하실 거예요. 근데 그 총재의 그 와중에 요소수 대란으로 한번 깨고, 그죠? 이번에 이제 오미크론인지 뭔지 때문에 또 흔들어 놓은 거예요. 결론은 우리나라 증시는 별로 빠질 것도 없어요. 근데 이제 미국이나 이쪽에서 만약에 추가 하락이 나오면 우리나라도 좀 더 하락을 할 수 있겠지만 떨어져 봤자 얼마나 더 떨어지겠냐 이거예요. 네. 뭐 여기 깨지면 뭐 2000포인트도 깨진다는 이상한 얘기 하는 사람들이 있던데, 무슨 얘기냐면 뭐 2900을 깨지면 뭐 2000도 깨진다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네. 그분들은 그 무당을 하셔야 돼요. 무당. 네. 점쟁이. 점쟁이. 무당을 하셔야 돼요. 네. 그런 얘기 이제 들으시면서 불안해하지 마세요. 옛날에 그런 얘기 있잖아요. 미래가 너무 불안해서 점집을 갔는데 무당이 그랬대요. 당신 곧 죽을 거라고. 그래서 그 사람이 너무 무서워서 그 얘기 듣고 그냥 어차피 죽을 거 확 죽어야지 죽어버렸답니다. 누구 잘못입니까 그게? 누구 잘못이겠어요? 똑같아요. 네. 그러니까 누구 잘못인 거를 따지기를 떠나서 무당도 잘못됐고 그 사람도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무당처럼 이렇게 그 전략을 세우거나 그렇게 전망하실 필요가 없어요. 네. 여기서 만약에 추가 하락이 나오면 추가 하락이 나오는 대로 짚어서 가면 되고, 여기서 반등 세게 나와서 가면 그거대로 맞춰서 가면 돼요. 맞추실 필요가 없다고요. 네. 그렇게 하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지수적인 효과제 해드리면 되고, 자, 일단 이제 주식시장이 이제 패닉에 빠졌을 때 대처하는 방법이 여러 개가 있어요. 여러 개가 있는데, 기본이 되는 거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기본은 뭐냐면 이거예요. 첫 번째가, 일단은 왜 빠졌는지를 정확하게 원인을 파악해야 되겠죠. 그죠? 네. 원인을 파악을 해야 돼요. 원인 파악. 그죠? 왜 지금 투매가 나왔지? 개인들이 왜 패닉에 빠졌지? 이거를 이제 파악을 해야 되고,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중립, 즉 객관적 분석을 해야 돼요. 주관적으로 분석했다가 여기서 그냥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원인 파악을 했으면 그 다음에 뭘 해야 되냐면 이제 포트를 조정할 건지, 포트 조정 또는 전략 수정 여부를 결정해야 됩니다.
이해되시죠? 네. 원인 파악부터 먼저 하고 포트랑 그 다음에 내가 갖고 있는 내가 지금 세워놓은 투자 전략을 수정할 거냐를 결정을 한 다음에 이제 결정을 내려지겠죠. 뭐겠어요? 종목을 빼든지 종목을 교체하든지 그래서 전략을 바꾸든지 아니면 이거는 내가 그럴 필요가 없다 그러면 그대로 그냥 홀딩 하겠죠. 그죠? 네. 그렇게 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결정을 하든 간에 그 다음부터는 뭐 하냐면 군중심리에 휩쓸리면 안 됩니다. 군중심리에 휩쓸리지 않도록 멘탈 관리를 잘 하셔야 돼요. 그리고 네 번째, 주가가 회복되는 이거 좀 하면 이거 맨 마지막에 할까요? 주가가 어떻게 회복될 것인가를 연구합니다. 그러니까 막연하게 무작정 올라올 거야가 아니라, 그죠? 과거에 어떤 식으로 이제 주가가 올라왔었는지를 연구하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이런 얘기를 많이 해드리면 옛날 차트도 많이 보여드리고 옛날에 있었던 일들을 얘기를 많이 해드리거든요. 근데 그런 얘기를 해드리면 욕하는 분들이 있어요. 맨날 옛날 것만 얘기한다고 욕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분들은 학교 다닐 때 공부를 못하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왜냐하면 얘기를 먼저 하고 시작을 할게요. 왜냐하면 그 아까 점쟁이 얘기했어, 그죠? 점쟁이. 네. 잘 모르는 미래에 대해서 계속 그냥 이럴 것이다 저럴 것이다 예측만 하는 게 있어요. 그거는 점성술하고 거의 똑같아요. 점성술. 별자리 보면서 아니 뭐 이렇게 뭐 그 뭡니까 그 뭐라고 그래요? 별자리 보면서 뭐 무슨 자리 있지 뭐 그런 거 보면서 점치는 거랑 똑같아요. 근데 주가 회복 패턴을 이제 연구를 하려면 뭘 봐야 되냐면 과거를 봐야 되거든요. 과거 패턴을 쭉 보면은 이게 나옵니다. 이게 그때마다 유행하는 게 있고 유행을 안 하는 게 있는데 그거까지 이제 잘 파악을 해가지고 하면 과거에서 도움을 많이 받아요. 그래서 공부도 잘하시는 분들 보면은 족보라는 게 있죠. 족보, 그죠? 네. 대학교 가면 왜 족보책 있지 않습니까? 족보책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를 이렇게 분석을 하다 보면 요령이 생겨서 융통성이 생겨요. 네. 과거 연구를 많이 하다 보면 융통성이 생기기 때문에 나중에 주식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됩니다. 이게 뭐냐면 제가 좀 전에 옛날 거를 얘기하면 이제 싫어하시는 분들이나 비난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잘못됐다고 하는 게 뭐냐면 공부 잘하시는 분들은 다 옛날 거, 그죠? 네. 그거 공부해가지고 주식하시는 분 주식을 하거나 아니면 사회생활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뭔 얘기냐면 서점 가서 책을 내보시는데요. 그거 다 과거 얘기 아니에요? 그죠? 네. 그걸 파가지고 거기서 이제 정보도 얻고 통찰력도 얻고 이제 그걸로 이제 내가 살아가는데 큰 도움을 받는 거죠. 왜냐하면 간접 경험이니까. 그죠? 네. 여러분들이 지금도 제 방송을 들으시는 이유가 뭔데요? 간접 경험하려고 들으시는 거잖아요. 맞으면 자 1번 찍어보세요. 맞죠? 그죠? 네. 오늘 가급적이면 번호 찍으라는 얘기를 별로 안 하려고 그래요. 네. 그쵸? 간접 경험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이걸 지적 경험 다 해보실 수가 없으니까. 그죠? 네. 그러니까 편안하게 들으시라는 얘기예요. 네. 과거를 분석을 잘 해야 돼요. 네. 오늘은 뭐 옛날 얘기를 많이 하지는 않을 건데 네. 혹시라도 옛날 얘기 나오거든 그때도 그랬었구나 이렇게 하고 이해하고 넘어가시라고요. 네. 네. 자 이제 볼게요. 이제 그럼 이제 원인 파악부터 해봐야죠. 네. 낮에 우리 회원들한테 얘기를 많이 했던 건데 지난주 금요일날 갑자기 뭐 오미크론 그러면서 뭐 새로운 이제 변이가 발생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증시도 2%까지 막 급락하고 우리나라는 2%까지는 안 갔지만 아시아 증시 금요일날 2%대 급락했었죠, 그죠? 그리고 뭐 유럽은 4% 급락으로 끝나고 뭐 아수라장이었어요, 그죠? 미국은 목요일날 쉬었는데 금요일날 열리더니 미국도 막 2% 급락을 하고, 그죠? 주말 내내 그냥 오미크론 그러면서, 그죠? 네. 뭐 이제 엄청난 이제 뭐 그냥 새로운 변종 바이러스가 나타난 것처럼 막 뉴스가 하도 많이 나와가지고 여러분들이 주말 내내 걱정도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그죠? 최근에 우리 주시장이 안 좋았고, 그죠? 그 다음에 수익률도 현재 안 좋으셨을 텐데 종목들 반등 나오기만을 간절히 기다리셨을 텐데 이런 일까지 터지니까 얼마나 또 주말 내내 힘드셨겠어요, 그죠? 저도 이제 주말에 진짜 우리 낮에도 우리 회원들한테 말씀드렸지만 주말에 딴 데 안 가고 토요일 날은 산에 가서 앉아 있었고 네, 일요일 날은 바닷가에 가서 앉아 있었어요. 네. 놀러 간 게 아니라 좀 생각 좀 해보려고. 네. 네. 바다에 앉아가지고 잠깐 생각 좀 하고 있었어요. 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그러니까 뉴스나 뭐 유튜브나 막 이런 걸 보면서 이제 일반 사람들은 막 뉴스를 막 검색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바닷가 가서 앉아있었다니까요. 왜냐하면 객관적으로 판단하려고 아무의 그런 간섭도 없이 혼자서 조용히 생각을 좀 했어요. 그래서 이런저런 생각을 좀 했는데 그걸 이제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낮에 했던 얘기라 우리 회원들이 한번 또 들으셔야 되는데 양해를 좀 구할게요. 왜냐하면 문자 반응들도 들으셔야 되니까. 그죠? 네. 낮에 했던 얘기를 밤에 한 번도 안 하려고 그러는데 이럴 땐 좀 이해 좀 해주세요. 네. 빨리 얘기하고 넘어갈게요. 원인 파악을 먼저 해야 되는데 국제유가가 국제유가는 좀 더 얘기하고 그러니까 갑자기 오미크론이라는 게 등장을 해서 주식시장을 폭락을 시켰지 않습니까? 자, 이거의 실체가 뭐냐면요. 잘 보세요. 자, 지금부터 제가 하는 얘기는 뭐 다른 유튜브나 이런 데서 뭘 듣고 와가지고 이렇게 옮기는 그런 게 아니에요. 네. 오롯이 제가 쭉 객관적으로 나름대로 판단하려고 노력을 했던 거고 그걸 얘기하는 거니까 편안하게 들으시고 뭐 음모론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음모론. 어떤 분들은 아 이렇게 볼 수도 있구나 난 몰랐는데 이러면서 이제 좋게 들으실 분도 있을 거고 저 양반 음모론자 아니야 뭐 이렇게 들으실 수도 있어요. 그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시라고요. 아셨죠? 네. 자, 갑자기 이제 금요일에 오미크론이라는 이제 새로운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그죠? 그 전날에는 뭐 누라고 그랬는데 이게 무슨 그리스 알파벳 순서랍니다. 근데 이제 그 갑자기 WHO에서 오미크론이라는 걸 얘기를 하면서 난리가 났어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뭐 뉴스 다 들으셨겠지만 똑같은 뉴스지만 남아공에서 오미크론이라는 새로운 변종 코로나 변종 바이러스가 발견이 됐는데 이게 뭐 돌기가 뭐 스파이크 담보 뭐 같은 뭐 쭉 해요. 네. 얘기가 나오면서 다 보셨죠, 그죠? 결론이 뭐냐면 엄청나게 위험할 것 같대요. 그래서 영국의 보건장관이 가장 센 게 나타난 것 같다. 그러면서 호들갑을 떨기 시작하면서 WHO 아시죠? WHO가 어떤 데인지 아시잖아요. 처음에 중국 우한 폐렴 퍼졌을 때, 그죠? 그때 조사도 안 하고 팬데믹 그 선언도 늦게 해가지고, 그죠? 이게 퍼지게 만든 장본인이라고 욕을 얻어먹는 게 WHO지 않습니까? 굉장히 느리거든요. 근데 신속하게 영국, 그 다음에 WHO 이런 데서 이게 갑자기 델타 변이보다 더 무서운 우려종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전 세계를 공포의 도가니로 밀어넣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미국 거기 유명 인사들 있죠? 네. 그 사람들부터 시작해가지고 갑자기 하루 이틀 만에 난리가 난 거예요. 맞잖아요, 그죠?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오미크론이 실제로 어떤 영향력을 가졌는지 지금 모른답니다. 그리고 이게 얼마나 지금 뭐에 확산되는지도 모르고 발견도 별로 안 됐고 이게 사람들한테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도 아직도 모른대요. WHO에서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잘 모르겠답니다. 며칠에서 한 몇 주 기다려봐야 될 것 같다고. 근데 어떻게 이거 남아공에서 발견하고 나서 그것도 발견하자마자 바로 그런 게 아니라 며칠 있다가 이러는 거예요, 갑자기. 그 사이에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는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오미크론 때문에 지금 갑자기 뭐 언론에서 뭐 이걸 두들겨야 되는데 실제로 일어나지 않은 위험이란 얘기예요. 이게 어떤 영향이 있는지 잘 몰라요. 자기들도 모른대요. 근데 조심해야 된다 그러면서 호들갑을 떨면서 국경을 봉쇄해요. 안 이상하세요? 실제 일어나지 않은 일이라니까요. 공황장애가 뭐예요? 공황장애. 실제 일어나지 않은 일이 일어날까봐 극도의 불안을 느끼는 거. 그거 아닌가요? 그쵸? 오미크론에 대해서 뭐 기사 같은 거 많이 접하신 거 있어요? 3일 동안, 4일 동안 계속 똑같은 얘기만 나오는 거 아세요? 우려된다. 우려된다. 이 얘기밖에 안 나옵니다.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아직 실제로 일어나지 않은 위험이란 얘기죠. 근데 왜 저렇게 호들갑을 떨면서 난리를 칠까요? 자, 여기에서 제가 왜 바닷가에 앉아있는지를 잘 얘기를 들어보시면 아, 저 사람이 왜 바닷가 가는지 알 거예요. 근데 이 호들갑을 떨면서 막 난리를 치는데 그 나라들을 잘 보시면 미국 우방입니다. 영국, 이스라엘 잘 보시라니까요. 유럽 중에서도 일본 나라, 그 다음에 일본하고 우리나라도 바로 지금 국경 봉쇄, 그 아프리카 몇 나라 지금 딱딱딱 저기 입국 금지 내리고 막 그러죠. 캐나다도 그렇고, 네. 호주도 그렇고 잘 보시면 미국 우방들입니다. 갑자기 일사불란하게 움직입니다. 감이 오시면 자 2번 찍어 보세요. 감이 오세요? 잘 보시라니까요. 맨날 똑같은 뉴스만 보지 마시고 잘 보시라고요.
앞뒤가 맞나 안 맞나. 러시아나 중국에서 뭐 그렇게 합니까? 중국이야 뭐 원래 그랬고, 그죠? 네. 러시아는 그냥 뭐 하는 거야? 뭐 이러고 있는 거고, 그렇죠? 네. 미국 우방들이 그래요. 미국을 욕하겠다는 게 아니니까 편안하게 들으세요. 네. 실제로 일어나지 않은 위험인데 금요일부터 갑자기 난리를 치면서 전 세계 증시를 한꺼번에 폭락을 시켜요. 근데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 항상 이런 일이 어떤 일이 벌어지면 거기에는 수혜자가 있고 피해자가 있거든요. 주식도 똑같잖아요. 어떤 일이 어떤 사건 사고가 딱 터져요. 그러면 수혜주가 있고 피해주가 있죠. 그죠? 그러면 이제 누가 여기서 피해를 보고 누가 이익을 보느냐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돼요. 간단하지 않습니까? 오미크론 이게 터졌어요. 그러면 어떤 이제 누가 이익이냐면 잘 보세요. 오미크론 터졌다 그러니까 자, 첫 번째 뭐냐면 재밌어요. 저는 음모론자 아니에요. 네, 그걸 알고 들으셔야 돼요. 딱 터지니까 화이자 있죠. 화이자 같은 백신 업체에서 뭐라는 줄 아세요? 아, 이거는 여태까지 나왔던 그 바이러스랑 다르대요. 그래서 기존의 그 백신이 별로 효과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들이 10일 정도 검토를 좀 해보고 상태 파악을 한 다음에 100일 안에 100일쯤 새로운 백신을 만드는데 100일 정도 걸릴 것 같아요. 100일 정도 걸릴 것 같아요. 참고로 이 사람들 만드는 치료제가 그 전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바로 얘기해 주던데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빨리 나와요? 임상실험 안 한대요? 제가 따지듯이 물어볼게요. 따지듯이. 백신 만드는데 뭐 오래 뭐 임상실험하고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새로운 백신을 만들면은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물론 이제 뭐 같은 계열이라고 하지만 아무리 사람한테 놓는 건데 검토하는데 100일밖에 안 걸려요? 무슨 막걸리 단 겁니까? 응? 막걸리 단 거냐고요. 100일이면 충분하게. 바로 얘기 나오죠.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백신을 맞아야 된다. 백신을 맞아도 감염이 될 수 있지만 뭐 중증 환자 뭐 그게 뭐 예방 효과가 있고 그래서 자꾸 백신 맞으라고 하죠. 제가 이 얘기는 지난주 우리 하늘한테 얘기했어요. 계속 백신 맞으라고 할 거라고. 우리나라 대통령도 오늘 TV에 나와서 저기 뭐 TV 나온 게 아니라 오늘 그랬잖아요. 애들도 맞히라고. 아니 오미크론이 퍼지면 이거 소용없다면서요. 새로운 거 맞춰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아무튼 백신 맞히라고 그러죠. 우리나라만 그러는 게 아니라 다 그래요. 그러니까 오미크론 이게 딱 터지면서 어떻게 됐냐면 대번 다 똑같이 그래.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대통령들이 다 백신 맞으라고. 백신을 맞아야 된다 안 맞아야 된다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오미크론 얘기 나오자마자 한단 소리가 뭐냐면 첫 번째 백신 맞아라. 확진자 늘어나니까 맞아라. 특히 안 맞은 사람들 맞아라. 2번 맞은 사람 한 번 더 맞아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오미크론 이제 유행하면은 만약에 혹시라도 유행을 하면 그러겠죠. 새로운 백신 또 맞아야 된다. 죽을까봐 백신 맞았는데 백신 맞다 죽게 생겼습니다 진짜. 네. 뭘 자주 맞으라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자, 두 번째가 백신 파는 사람들 돈 많이 벌겠죠, 그죠?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보유 주식, 주가, 급락 이것만 신경 쓰시죠. 아니면 증시 급락. 코스피 지수가 2,900이 내일 또 깨질 것인가 안 깨질 것인가. 코스닥이 1000포인트로 올라올 것인가 못 올라올 것인가. 그죠? 이런 것만 생각하잖아요, 그죠? 네, 증시. 근데 잘 보세요. 실제로 많이 떨어진 게 어딘 줄 아세요? 뭘까요? 제일 많이 떨어진 게 국제유가입니다. 환율 보시면 환율유가 보시면 국제유가가 금요일날 네, 목요일날은 쉬었고 네, 안 열렸거든요. 금요일날 13% 급락합니다. 요즘에 기름값 많이 올라와서 속상하셨죠, 그죠? 네, 주유소 가면은 막 경유 기준으로 네, 1,400원 하던 게 1,500원, 1,600원까지 갔다가 다시 이제 유류세 인하해가지고 좀 떨어졌죠. 네. 국제유가가 80달러가 넘었는데 68달러까지 급락했습니다. 이게 제일 많이 급락했습니다. 저는 결론부터 얘기하면 국제유가 떨어뜨리려고 이런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국제유가가 급락한 이유를 뭐라고 설명하냐면 오미크론 때문에 전 세계 경제가 급격히 안 좋아질 것 같아서
아직 이게 오미크론이 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도 잘 모른대요. 근데 오미크론 때문에 국제유가가 13% 급락했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델타 변이가 돌 때도요 이렇게까지는 안 떨어졌어요. 델타 변이가 언제 돌았는데요? 올해 중반에 돌았던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그때도 유가가 이렇게 급락 안 했다니까요. 근데 갑자기 정확하게 실체도 모르는, 오히려 이거 처음에 발견한 남아공 의사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좀 특이하긴 한데 별로 그렇게 위험한 건 아니라고. 그 사람이 정답을 얘기한 거예요. 근데 지금 이걸 가지고 호들갑을 떨면서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근데 제일 많이 빠진 게 어디냐면 국제유가예요. 자, 국제유가가 급락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국제유가가 급락하면 누가 이익을 보느냐? 미국이요. 미국 대통령. 그리고 여러분들. 기름값이 떨어지면, 자, 그냥 두서없이 얘기해 볼게요. 국제유가가 계속 떠있던 게 무슨 문제가 됐냐면, 국제유가가 떠있으면 물가가 올라가잖아요. 계속. 요즘에 물가 많이 올라가죠? 네. 물가가 인상이 돼요. 거기다가 요즘에 공급망, 유통도, 공급망이 좀 요즘에 안 좋죠. 그래서 그 물건 공급도 잘 안 되기 때문에 가격이 더 올라간다고요. 그러니까 국제유가가 올라가는 바람에 물가가 더 고공행진을 하는 거예요. 다. 그러니까 국제유가를 떨어뜨려야 되는데 이게 안 떨어지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물가가 계속 올라가면 국민들이 이제 화가 나겠죠. 물가가 너무 비싸니까 먹고 살기 힘들잖아요, 그죠? 그래 먹고 살기 힘들면 국민들은 횃불을 들든지 아니면 촛불을 들든지 아니면 낫을 들어요. 낫. 네. 정권을 뒤집어 엎어버릴 수도 있어요. 요즘에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 인기가 너무너무 안 좋대요. 근데 이제 물가까지 막 오르니까 얼마나 시끄럽겠어요, 그죠? 그래서 유가를 좀 잡아야 되는데 유가를 잡으려고 자꾸 노력을 했는데 유가가 안 잡혀요. 계속 올라가고 있었거든요. 잘 보시면 계속 올라가고 있었어요. 계속. 그러니까 미국에서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잠깐만요. 화면 잘 보이시면 1번 찍어주세요. 네. 잠깐 화면 잠깐 검맣게 나갔었죠? 잘 보이시죠? 네네. 오케이. 네. 보시면 이제 그 누구냐면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최근에 지난주에 뉴스 보셨을 거예요. 네. 미국이랑 우리나라랑 똑같이 뭐예요? 방축 전략 비축류 있죠? 그거를 이제 풀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태가 되게 심각했다는 얘기입니다. 잘 보시면 이게 23일이니까 이게 나온 지 거의 일주일 됐죠, 그죠? 바이든 행정부에서 전략 비축류를 방출했다고 발표했어요. 그러니까 만일을 대비해서 이제 그 비상사태를 대비해서 기름을 약간 싸놓거든요. 저장을 해놓는데 이제 그걸 푸는 거예요. 왜 풀었냐면 유가가 안 내려가니까 유가를 다 이제 이 공급을 확 풀어가지고 국제유가를 떨어뜨리려고요. 물가 올라가는 걸 막으려고, 즉 인플레이션을 막으려고 국제유가를 풀었단 말이에요. 이제 전략 비축률을 풀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나라 미국만 푼 게 아니라 미국이 동맹국들, 우리나라도 포함되어 있죠. 여기 보면 한국, 인도, 중국, 일본, 영국이 동참하는 전략 비축류 방출이 될 것이다 라고 보도를 했대요. 중국도 포함되어 있어요. 이게 왼수인데, 그죠? 네. 근데 했어요. 했는데 이런 발표만 해도, 원래 이런 발표만 해도 국제유가가 하락을 해야 되거든요. 하락을 안 하는 거예요. 이게 재밌다니까요. 들어가는 거 보면 하락을 안 합니다. 잠깐만요. 국제유가가 하락을 안 하고 그냥 23일이 어디냐면 여기에요. 23일에 발표했는데 거꾸로 올라가요. 22, 23일 그때 미국의 대통령이 한마디 했는데 웃기네 그러면서 올라갑니다. 거꾸로. 그리고 오펙에서 이제 투덜투덜 이렇게, 오펙이 뭔지 아시죠? 국제유가 그 산유국 협의체지 않습니까? 오펙 많이 들어보셨죠? 거기서도 이제 약간 틱틱거리면서 좀 고르고 있었겠죠. 그러다가
갑자기 오미크론 얘기가 딱 나오면서 국제유가를 후려쳐버린 거예요, 그냥. 그래서 원래 이번에 저기 오펙 정상회담이 오펙 그죠? 그 국가들 회담이 있었는데 지금 그 회담이 연기됐어요. 오미크론 때문에 국제유가를 폭락시키니까 갑자기 오펙 그 장관들 석유 장관들 모여 회의를 해야 되는데 취소됐죠. 취소가 아니라 연기. 12월 2일날 네, 이번 주 목요일이나 금요일쯤에 오펙에서 이제 그 기름을 증산할지 어떻게 할지 그게 결과가 나올 겁니다.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오미크론 얘기하면서 갑자기 막 그냥 무슨 군사작전 하듯이 후려쳐 저기 뭐 뉴스가 나오고 전 세계 증시를 흔들어 놨는데 가장 크게 떨어진 게 국제유가입니다. 여러분들 보유 종목이 아니고 이거 보셔야 돼요. 한 방에 끌어내렸어요. 자, 그러면 누가 이익을 본다고요? 미국 대통령이요. 물가 잡았잖아요. 후려쳤으니까. 그리고 우리도 이제 이득을 보는 거죠. 물가가 안 올라가니까. 그럼 누가 피해를 보느냐? 누가 피해 보겠습니까? 첫 번째, 누가 피해 봐요? 기름 장사하는 사람이 기름 장사꾼이 가장 큰 피해를 보겠죠. 기름 장사꾼이 누굴까요? 사우디 왕자님들? 그렇죠. 사우디 왕자. 사우디, 그죠? 네, 이런데 이제 산유국들이 큰 피해를 입겠죠. 왜냐하면 생각해보세요. 1배럴, 그러니까 한 드럼통에 86달러 받고 팔았는데 갑자기 오미크론 때문에 68달러 됐어요. 황당한 거죠. 커피를 한 잔에 8,600원에 팔다가 갑자기 6,800원에 팔아요. 남는 게 있으시겠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말 안 들으면 한 대 더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50달러 갈 수도 있어요. 이게 가능해요. 왜냐하면 이 판은 이런 얘기 하지 맙시다. 이런 얘기하면 또 완전히 또 저기 또 뭐야 그 이상한 나라의 또 앨리스가 될 수도 있으니까 네. 얼마든지 만들 수 있어요 이거. 미국 대통령이 이제 유가 조절하려고 했는데 말 안 들으니까 근데 후려쳐버린 것 같아요. 네. 그러면 국제유가가 폭락하면 누가 피해를 본다고요? 산유국. 그렇죠? 산유국 중에 하나가 누굴까요? 러시아 요즘에 그 뉴스 나오는 거 못 보셨어요? 우크라이나랑 전쟁 준비한다고. 그 뉴스가 괜히 나왔을 것 같으세요? 이상하게 딱딱딱 맞아 떨어져요. 갑자기 그런 거는 1급 군사기밀일 것 같은데 러시아에서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려고 그러고 있다고. 옛날에 쳤거든요. 러시아가 2014년도인가 2015년도고 14년 15년 그때 크림반도 아시죠? 거기 공격했을 때 그때 국제유가가 급락했습니다. 왜냐하면 러시아가 산유국이거든요. 러시아에서 기름 나는 줄 모르시는데 기름 많이 나요. 천연가스도 많이 나오고. 러시아가 이것 때문에 먹고 사는 거예요. 기름이랑 가스 팔아서. 그거랑 이제 밀 같은 농산물하고. 그걸로 먹고 사는 나라거든요. 네. 근데 후려쳐버린 거예요 지금. 국제유가가 폭락하면 러시아 그리고 산유국이 당황을 하죠. 난리 난 거예요. 이쪽이라니까.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증시도 급락을 했고 뭐 여러분들의 마음도 지금 오늘 되게 힘드셨을 텐데 뉴스 보셔봤자 그죠? 3박 4일 동안 금요일 포함해서 금, 토, 일, 월 3박 4일이죠? 3박 4일 동안 오미크론과 관련돼서 얻은 정보가 뭔데요? 없잖아요. 그냥 뭐 돌연 변이가 많이 나올 것 같다. 그래서 우려종으로 지정이 됐다. 델타 변이처럼 뭐 아예 안 들어오게 하려고 국경을 봉쇄했다. 그 얘기만 계속 반복해서 듣잖아요. 그러니까 백신도 좀 맞아라. 위험하니까. 그것까지 걸리면 어떡하겠냐. 이런 얘기 하는데 저도 학교 다닐 때 이제 뭐 생화학 같은 걸 좀 공부를 했어요. 대학교 다닐 때. 네. 아무튼 뭐 그쪽 공부를 조금 했어요. 유전학도 좀 공부한 적 있고 뭐 이렇게 깊이 있게 한 건 아니고요. 네. 조금 했는데 제가 아는 상식으로도 원래 그 옛날에 그 맨델의 유전 법칙만 아셔도 아마 이거 이해하실 겁니다. 자꾸 변종이 생기면요 강해지는 게 아니라 약해져요. 자꾸 유전학에서 자꾸 세대를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그 종이 더 강해지는 게 아니라 약세가 된다고요. 자, 맞으면 7번 한번 찍어보세요. 저만 알고 있는 거 아니잖아요. 중고등학교 때 맨델의 유전 법칙 배우셨잖아요, 그죠? 네. 뭐 그 이상을 배우신 분들이 많겠지만 가면 갈수록 대부분 약해집니다. 세대를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바이러스는 약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네. 대신에 전염력은 강하지만
힘은 약해지죠. 치명적이지 않다는 뜻이에요. 어디 그쪽 전공하신 분들 있으면 물어보세요. 객관적으로. 전파는 잘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 보급형이죠. 보급형. 전파는 잘 되는데 사람을 잘 죽이지는 못해요. 약해진다고요. 처음에까지 잘 생각해보세요. 처음에 코로나 바이러스 터졌을 때하고 지금하고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시는 게 뭐냐면 객관적으로 보면 바이러스가 약해진 건데 지금 그걸 가지고 그냥 호들갑, 전 세계적으로 호들갑을 떨면서 난리를 쳐가지고 여러분들 머릿속을 되게 힘들게 해놓은 거예요. 근데 잘 보시면 다른 얘기 없어요. 남아공에서 오미크론이라는 신종 변종 바이러스를 이제 발견했는 저기 보고를 했는데 그게 되게 위험하다라고 지금 호들갑을 떨면서 국경 봉쇄하고 난리를 친 거예요. 정신이 없었죠, 며칠 동안. 근데 봤더니 증시도 좀 급락을 하긴 했는데 오늘 우리나라 증시 잘 보세요. 떨어지다 말았어요. 그리고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이런 얘기하면서 음모론자 얘기하시는데 원달러 환율이 오늘 안 올랐어요. 이건 뭔데요? 외국인이 이 문제 때문에 나가거나 그런 게 없었다는 얘기예요. 원달러 환율 그대로 있었고요. 어젯밤에 뭐 미국이 뭐 금값이 급등했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금값 폭등했다고 막 그런 뉴스 많이 보셨죠. 뭐 부자들은 금고를 사가지고 거기다가 5만원권을 뭐 쌓아놓고 있고 뭐라고요? 뭐 금을 갖다가 엄청나게 넣어놓고 있다고. 금 같은 거 지금 사가지고 금고에 넣어놓으셔도 괜찮기는 해요. 그런데 뉴스가 자꾸 그런 뉴스가 나오거든요. 다시 얘기해드릴게요. 뭐 잠깐만요. 기사 나왔을 텐데. 이런 뉴스가 뭐냐면 개인들 불안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금고. 기사 지금 바로 한번 검색해 볼게요. 5만원권이 없대요. 돌아오질 않는데요. 어디 갔을까요? 이런 뉴스 보면 기가 막힙니다. 잘 보이시나요? 네. 매일경제 어제 나온 뉴스예요. 변이가 심상치 않다. 직감한 부자들 웃기고 있네요 진짜. 직감한 부자들 금고의 심사임당부터 모셨다. 무슨 절에 다니시는 분이 저기 그 불심이 너무 좋으셔가지고 그죠? 네. 집안에 불당을 모시는 거는 봤어도 그죠? 네. 불당을 모시는 게 아니라 불당은 저기죠. 그죠? 네. 부처님을 이렇게 모시는 건 봤어도 아니면 이제 그 교회 다니시거나 아니면 성당 다니시는 분들이 그죠? 네. 종교생활 열심히 하시면 또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집에서 기도하신다고 그런 건 내가 많이 봤어도 그죠? 네. 이런 얘기는 또 금고의 심사임당부터 모셨답니다. 이런 뉴스를 보면 개인들이 불안해 할까요 안 할까요?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나는 금고 살 돈도 없는데 종목 죄다 그냥 여러분들 입장에서 얘기해볼게요. 죄다 그냥 물려가지고 그죠? 금고 살 돈도 없는데 설령 금고를 누가 줘도 거기다 넣을 돈도 없는데 그죠? 네. 안 그래도 지금 짱나 죽겠는데 이런 기사 보니까 얼마나 승질나시겠어요. 근데 이런 뉴스가 주말 내내 나오더라고요. 내내 언론사 돌아가면서 웃기고 있네요. 이런 거 보면은 금값이 막 그 오미크론 때문에 막 전 세계 경제가 폭락했다고 하니까 금값이 막 폭등했을 것 같죠. 왜냐면 안전자산이니까. 그죠? 보여드릴게요. 금값이 어떻게 됐나. 뉴스가 이렇게 나와요. 금값 폭등한 것처럼. 근데 금값을 보시면 금요일날 보세요. 올랐나? 안 올랐잖아요. 마지막 1번 쪽을 보세요. 자 이제 정리할 거예요. 이제 이해되세요? 안 올랐잖아요. 최근에 올린 게 뭐 있는데요? 뭐 집값을 하긴 뭘 집값을 해요? 네? 별 동향도 없구만. 금이에요 금. 지금은 금 말고 있잖아요. 밀이나 이런 거 샀으면 돈 많이 벌었어요. 금고에다가 금 집어넣지 말고 밀. 먹는 밀이요 밀. 밀값 폭등한 거 보세요. 밀값이 폭등했다니까요. 연초 여기 600달러인가? 600달러였는데 지금 1000달러 넘었어요. 그쵸? 네. 여기다 밀가루 넣어놨으면 돈 더 많이 벌었겠네요. 면이요 면. 라면 이런 거 말고 목화, 네, 면. 네. 목화서 먹으면 면 있지 않습니까? 옷 만들 때 쓰는 면이요. 네. 그래도 많이 올랐어요. 금값보다 더. 그리고 이제 금요일날 뭐 전세계 지금 폭락해서 안전자산이 들썩였다 그러는데 안전자산 달러 인덱스 올라가다 떨어졌습니다. 오미크론 얘기 나오기 전에는 잘 올라가다가 오미크론 얘기 나오니까 떨어졌다고요. 거꾸로.
그러니까 오늘 우리나라 증시가 이렇게 폭락할 게 아니었다고요. 이걸 정확하게 간파하셔야 돼요. 손절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 생각하시기 전에 원인부터 파악하시라니까요. 이런 얘기를 누가 해주겠어요? 네? 누가 해주겠냐고요. 제가 바닷가에 가서 앉아있었던 얘기를 제가 여기서 왜 하겠어요? 바닷가에 왜 갔냐면 여러분한테 이 얘기 해드리려고. 정리를 줘서 생각을 정리를 좀 해야 되니까. 가만히 앉아서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기사 이틀 동안 나오는 거 쭉 파악한 다음에 누가 돈 벌지? 누가 피해를 보지? 이런 거예요. 국제유가를 저런 식으로 폭락시키면 러시아 경제가 내려앉습니다. 러시아 경제가 내려앉고 중동 지역 경제가 내려앉습니다. 국제유가를 이런 식으로 후려쳐버리면 그쪽에서 벌벌 긴다고요. 미국을 함부로 건들면 안 돼요. 미국이 좋아서가 아니라 잘못 건드렸다간 후려쳐버립니다. 작년에 그 코로나 터졌을 때 개인들이 주식은 망해도 국제유가 이런 거 망하지 않는다 그래서 국제유가 여기다 투자를 많이 했거든요. 어디에다가요? ETN이라고. 이거 샀다가 국제유가가 마이너스 40달러까지 갔잖아요. 희한하다니까. 플러스에 있었는데 갑자기 마이너스 40달러를 가더라고요. 그때 난리 났었어요. 근데 이분들 거의 휴지 됐어요. 휴지 이거. 이렇게 났어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오미크론 얘기 나온 걸 정리를 해드릴게요.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저게 나중에 정말 심각한 뭐 바이러스라고 밝혀질 수도 있겠죠. 현재까지는 아무도 모르니까. 근데 유전학적으로 봤을 때 자꾸 이게 거듭되면 거듭될수록 변이가 거듭될수록 약해집니다. 전파력은 세져요. 대신에 힘이 굉장히 약해져서 사람을 죽이는 힘, 그건 치명력은 많이 떨어진다고 하더라고요. 이거 다 아는 얘기예요. 네. 음모론 그런 거 얘기할 것도 없이 그냥 이쪽에 대해서 공부 조그만 한 사람들은 다 아는 얘기라고요. 유전학 배우면 초기에 배우는 게 이거예요. 네. 그리고 오미크론은 일어나지 않은 위험입니다. 실제로 이것 때문에 어떤 위험이 있을지 아무것도 나온 게 없는데 호들갑을 떨죠. 호들갑을 떤 나라들을 잘 보니까 미국의 우방들, 그죠? 네. 그 나라들이 그랬어요. 아주 일사불란하게. 가장 스타트를 먼저 끄는 게 늘 그렇듯이 영국이죠. 네. 영국에서 그랬거든요. 네. 역사적으로 보면 영국이랑 미국이랑 한 나라예요. 지금도. 금융으로 따지면 일본도 거기에 들어가요. 옛날에 일본이 영국 그쪽 자금을 빌려다 썼기 때문에 그래서 전쟁한 거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러시아랑도 전쟁하고 그랬던 거거든요. 돈이 있어야 전쟁을 할 거 아닙니까? 그 돈 대준 게 어딘데요? 영국의 자금입니다. 이제 그 보면은 나중에 그런 얘기를 또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까지 다 감안해서 지금 얘기를 해드린 거예요. 네. 아무튼 이제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오미크론 때문에 여러분들 마음이 되게 힘드셨을 텐데 결론은 뭐냐면 누가 돈 버느냐? 백신 공급자, 그죠? 네. 그리고 그거랑 이제 얽히설키 연계되는 사람들이 돈을 벌겠죠. 그 다음에 국제유가가 폭락을 했는데 전략 비축률을 풀었는데도 미국이랑 우방들이 풀었는데도 유가가 안 떨어지니까 후려친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오펙에서 회담을 12월 2일, 3일 그때를 연기했거든요. 목요일, 금요일쯤인데 거기서 어떤 결과가 나올 겁니다. 이제 하루 차이니까 우리나라는 아마 금요일쯤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서 이제 하나 더 얘기해드리면 WHO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게 어떤 건지 파악하는데 최소 며칠 걸릴 것 같다. 일주일 이내로 걸릴 것 같다. 최소. 네. 아니면 수주 걸릴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그 며칠 그 며칠이 뭐겠어요. 네. 오펙 회의 네. 이 결과랑도 관련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모든 걸 다 맞출 수는 없겠지만 오펙 회의가 어떻게 끝나느냐를 이제 보고 국제유가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보면 그 다음에 이제 오미크론 얘기가 그러면서 더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를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도움이 좀 되셨길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제가 여기 방송 들어오기 전에 그 우리나라 뉴스를 쭉 봤거든요. 쭉 봤는데 메인 뉴스들 있잖아요. 메인 뉴스들을 보면은 코로나 얘기 갑자기 안 합니다. 오늘 낮에 왜 요즘에 뭐 어디에요? 뭐 MBN, 뭐 JTBC, 뭐 채널A, 뭐 TV조선 이런 이제 그 종편 프로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거의 낮에 계속 뉴스 얘기만 하지 않습니까?
뉴스만 틀어주는데 가장 심각한 얘기를 가장 먼저 이제 하거든요, 항상. 근데 정치 얘기하지 코로나 얘기 잘 안 합니다. 방송은 제가 방송 준비를 이제 7시부터 하니까 7시 그때 딱 시작하는 게 채널A 뉴스예요. 채널A 메인 뉴스 7시 하는데 봤는데 정치 얘기하죠. 정치 얘기하지 뭐 코로나 얘기, 이거 오미크론 얘기 안 합니다. 이해되시나요? 네. 주말 동안에 금, 토, 일 3일 동안 난리를 치고 오늘은 별로 얘기를 안 한다는 얘기예요. 낮에 하는 프로에서도 그랬고. 그러니까 이따가 8시나 9시 뉴스 나온 거 요즘 재방송도 볼 수 있으니까 확인 한번 해보세요. 이걸 얼마나 비중 있게 다루나. 네, 그걸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결론은 지금은 또 비중 있게 안 다뤄요. 그럼 이거 그냥 이러고 그냥 끝나고 올라갈 수도 있어요. 왜냐면 유럽 증시도 한 번에 조정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 더 얘기를 해드리면 요번에 이제 오미크론 때문에 이제 큰 피해를 입는 데가 하나 더 있습니다. 어디일까요? 여러분들 한번 쳐보세요. 오미크론 요거 터졌잖아요, 그죠? 그러면 요것 때문에 가장 큰 피해를 보는 데가 하나 또 있어요. 어딜까요? 어딜까요? 네. 중국이죠. 중국. 요즘에 미국이랑 미국 우방들이 미국 우방들한테 그랬잖아요. 중국 베이징 올림픽 보이콧하자고. 외교적 보이콧. 선수단은 보내되 우리는 가지 말자.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영국이나 이제 그런 우방들이 외교적 관계가 있으니까 좀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약간 끙끙댈 텐데 여기서 뭐가 터졌어요? 오미크론이 터졌잖아요. 오미크론이 터지니까 어떻게 돼요? 명분이 생겼잖아요. 나는 영국 예를 들어서 그러는 거예요. 일본도 그렇고 나는 가고 싶은데 이것 때문에 알잖아, 못 가는 거. 그래서 안 갈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중국 올림픽 쫄딱 망하겠지. 올림픽 준비하는데 몇 년 걸리는데 중국이 1대1로 사부터 망하고, 그죠? 다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베이징 올림픽도 망하고. 그러니까 중국이 이래저래 얻어 터지는 것 같습니다. 네. 이건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서 얘기를 해드린 거예요. 오미크론이 이게 여러분들을 가난하게 만들려고, 여러분들 손절시키려고 왔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제가 보기에는 그게 아니라, 정리해드릴게요. 이제 국내 증시까지. 네. 여러분들 잘못하신 건 없고요. 자, 지수를 보면서 얘기해볼게요. 지수를 보면서 얘기하기 전에 이런 얘기가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되셨으면 저 9번 한번 찍어주세요. 네. 도움되셨어요? 네. 또 혼자서 이제 또 뭔 소리 했나 또 이러실 수도 있는데, 네. 정리를 좀 더 깔끔하게 해드렸으면 좋았을 텐데, 네. 제한된 시간에 얘기를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얼마나 전달됐는지 모르겠네요. 네. 네. 아무튼 참고들 하셔요. 네. 참고들 하셔가지고 오늘 급락했던 게 여러분들 괴롭히려고 급락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런 게 있어요. 오늘처럼 이렇게 급락이 나오고 하면 여러분들은 원래 사람은요 기본적으로 내 생각밖에 못해요. 물론 이제 다른 사람들한테 배려도 많이 하신 분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사람은 자기밖에 모르는 게 좀 있거든요. 그쵸? 네. 약간씩은 다 있단 말이에요. 심하냐 이제 아니냐에 따라 다른데, 뭐냐면 이렇게 딱 급락이 딱 들어오면 여러분들은 무의식적으로 세력이 나를 죽이려고 이러나 보다, 뭐 이런 게 좀 있어요. 그러니까 나를 털어내려고 이러나 보다. 물론 그런 것도 있겠죠, 그죠? 네. 왜 이렇게 나를 괴롭히는 거야? 그러니까 세력이 여러분들을 빼내려고 그렇게 하는 것도 있는데, 요번 오미크론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셨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 일부러 막 털어내려고 그랬다기보다 우리가 조금 재수가 없었다고 표현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재수. 왜냐하면 코스피 지수를 보시면 10월 초까지 급락한 거는 전 세계가 그렇게 급락을 했기 때문에 이해할 수 있어요. 네. 여기까지는, 그죠? 이만큼은 다른 나라도 좀 떨어졌거든요. 우리나라 좀 과하게 떨어지긴 했는데 이해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11월 중순에 이건 요소수 문제니까 이거 우리나라 정부 잘못이지 않습니까? 이건 100% 우리나라 정부 잘못이에요. 그죠? 근데 이제 요번 거는 뭐예요? 요번에 또 여기를 전저점을 건드렸지 않습니까? 이거는 누구 잘못이에요? 여러분 잘못이 아니라고요. 여러분들을 털어내려고 한 게 아니라니까. 요소수는 나라에서, 정부에서 잘만 대응했으면 이런 일이 안 생겼을 거예요. 아, 저 김 실장님 오늘 방송 안 하신답니다. 네. 네, 조금만 더 할게요. 한 5분만. 네. 오늘은 저 김 실장님이 뭐 개인 저기 스케줄이 있으신 것 같아요. 오늘 안 하신대요. 네. 뒤에 요건 뭐예요? 네. 오미크론. 네. 이름도 안 잊어먹을 것 같아요. 오미크론. 여러분들을 손절시키기 위해서 나온 게 아니라 국제유가 폭락시켜서, 그죠? 네.
유가 폭락시켜가지고 인플레이션도 잡고 러시아도 좀 때려잡고 중국도 좀 혼 좀 내주고 그죠? 네. 사우디 왕자들이 말을 잘 안 듣거든요. 원래 돈이 많으면 말을 좀 안 들을 때가 있어요. 돈이 너무 많으면 말을 잘 안 들을 때가 가끔씩 있거든요. 그러면 미국에서 한 대씩 쳐요. 정신 차리라고. 네. 국제유가 한 번씩 이렇게 폭락시키면 얼마나 저기 하겠어요. 그죠? 갑자기 오펙 회의를 지금 미루잖아요. 지금 뉴스 보면은 오펙한테 유리하다는 뉴스가 나오는데 제가 보기엔 아닐 가능성도 없습니다. 네. 이런 얘기를 해드린 거고 국제유가 저기 우리나라 증시가 이렇게 오늘 떨어진 건요. 여러분들 잘못이 아니에요. 그리고 오늘 요거 하나 더 얘기하고요. 국제유가가 국제유가란다. 지수가 오늘 올라오다가 거의 다 회복이 됐어요. 잘 보시면 코스피 지수가 아침에 마이너스 0.2%까지 그러니까 거의 다 회복이 됐다가 후반부에 약간 이제 일봉이 좀 빠지고 막 그러니까 같이 밀린 거예요. 종가 관리를 조금 아쉽게 한 거죠. 네. 그렇죠? 생각해 보세요. 독일이 4% 급락했고 프랑스 4% 급락했고 미국이 2% 끝나고 그랬으면 우리나라 어떻게 됐겠어요? 저 밑에 나가 떨어졌었어야지 이렇게. 근데 사실상 오늘 안 떨어졌다고요. 원달러 환율도 그대로 있었고. 네. 물론 오늘 밤에 미국 증시가 또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내일 또 우리나라 증시가 흔들릴 수 있겠지만 네. 최소한 이건 알아두시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들 잘못이 아니고 여러분들 괴롭히려고 이런 하락이 나온 게 아니라 요번에는 안 그래도 지쳐있는데 안 그래도 울고 싶은데 누가 와서 뺨을 한 대 더 때린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항상 똑같죠. 그죠? 손절하지 마세요. 손절하시면 이거 가지고 다른 데 가서 수익을 내실 수 있을 것 같지만 그게 안 됩니다.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원래 오늘 좀 목이 아파서 일찍 끝내려고 그랬는데 네, 좀 더 하게 되네요. 목이 쉬었죠. 그죠? 네. 지금 테마 형성이 잘 안 됩니다. 네. 이재명 씨와 관련된 스마트 그리드, 윤석열 씨 일자리 관련주, 원전 관련주 뭐 다 좋아요. 네. 대선주는 여전히 투자를 해야 돼요. 맞거든요. 그런데 살아있는 테마주들이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살아만 있지 올라가진 않잖아요. 지금 부동산 관련주들도 보면 꾹꾹꾹 눌러놓고 막 투매 나와요. 왜 그럴까요? 테마주가 살아있긴 있는데 형성이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떤 이제 딱 재료가 나오면 바로 불이 붙어갖고 확 그냥 타야 되는데 아무리 재료가 나와도 테마 형성이 안 돼요. 얼마 전에 조류독감 터졌는데 기사 보셨어요? 형성이 안 돼요. 분명히 호재가 있는데 안 나와요. 뭐 게임주나 조금 이제 고점놀이들 하고 있고 어떤 테마 형성들도 안 갑니다. 이게 그 작년 3월달하고 올해 이제 델타 변이 이제 코로나 그런 얘기가 나왔을 때 차이점이 이거예요. 이 당시에는 여러분들이 그나마 좀 지금 보면은 이때가 좋았죠. 왜냐하면 급락했다가 바로 올라갔거든요. 근데 지금은요. 질질 끌고 다니는 거예요. 이렇게 한 3개월을.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치신 거예요. 여러분들 잘못하신 게 아니라고요. 중간에 뭐 델타 변이, 뭐 코로나 2차 유행, 3차 대유행이 와도 잠깐 이러다가 갔거든요. 그냥. 지금은 9월부터. 그러니까 일반 개인들은 6월달, 7월달부터 그 다음에 이제 수익을 좀 앞에 내신 분들은 9월부터 수익이 안 나실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6개월째, 어떤 사람들은 3개월째 속된 말로 손가락을 빨고 계실 거예요. 손가락을 너무 빨아갖고 손가락이 막 진짜 그 부산 오뎅처럼 막 팅팅 불어 있을 수도 있어요. 웃으시라고 농담한 거니까 그냥 가볍게 웃으세요. 너무 손가락을 오랫동안 입에 물고 계셔갖고 퉁퉁 부른 거예요. 네, 부산 오뎅 그 아시죠? 그죠? 엄청나게 크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그 와중에 오미크론인지 뭔지가 딱 등장해가지고 호들갑을 떠니까 이게 증시가 흔들린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은 흔들린 거고. 실제로 오늘 지수는 올라오는데 종목들 아침에 개파락해서 잘 못 올라오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투자 심리 완전히 망가뜨려 놨습니다. 투자 심리가 거의 오늘 산산조각났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완전히 그냥 완전 나가버렸어요. 이거를 여기서 같이 손절에 동참하시면 이거 절대 회복이 안 돼요. 다시 얘기 드릴게요. 손절하시면 회복이 안 돼요. 다른 걸 하면 되잖아요. 테마 형성이 안 되는데 뭘 하실 건데요? 지금 들어가서 삼성전자 사실 거예요? 손해 한 30% 50%짜리 손해보고 손절하고서 삼성전자 사실 자신 있으면 손절하셔도 돼요. 근데 그렇게 못 하시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손실난 거는 또 빨리 회복을 해야 되니까. 그럼 빨리 회복하려면 개별주 해야죠. 개별주 중에 제일 잘 가는 건 뭐예요? 빨리 가는 건 테마주. 테마주 중에서 이제 제일 많이 가는 건 대장주. 대장주는 대부분 밑에서 2배, 3배 이상 떠 있죠. 그거 사실 거잖아요. 거기서 이제 한 방 잘못 맞으면 또 20%, 30%짜리 손실 나서 또 손절하고. 그러면 이제 반에 반토막 나서 재기불능. 이제 가정생활도 안 되시고 이혼 당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손절하지 마세요. 지금은 손절하실 단계가 아니에요. 지금은 제가 이 얘기 해드리려고 하나 준비해 놓은 게 있는데 요게 진짜 마지막이에요. 오랜만에 방송 오랫동안 하니까 좋으세요? 좋으시면 1번 한번 찍어보시고요. 네. 오랜만에 오래 하네요, 그죠? 네. 진짜 오랜만에 오래 하는 것 같습니다. 그전에 막 9시 반까지 하고 막 그랬는데 네. 별로 안 찍으시네요. 네, 안 찍으셔도 돼요. 오늘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그죠? 네. 그 뭐예요? 지금은요. 지금 이 자리에서는 아무리 그죠? 잡주라고 해도 반등 나옵니다. 어지간하면 손절하지 마시고 종목 이동하지 마시고 가지고 계시다가 현재 자리에서 20%, 30%, 50% 이상 현재 주가에서 최소한 20, 30%, 50% 이상 올라왔을 때 그때 교체를 하시든지 그때 본전 보급 하시든지 수익 보급 하시든지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지금은 니꺼 내꺼 할 거 없이 다 떨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이걸 팔아가지고 어디로 가시겠습니까? 오늘 낮에 우리 회원들한테 그 얘기가 끝냈어요. 좋은 종목을 찾아서 떠돌아다니지 마셔라. 여러분들이 지금 갖고 있는 그 종목 들고 있으면 진짜 그 속상하시겠지만 그 종목들 그죠? 눌려있는 그 종목이 가장 좋은 종목일 가능성이 높다. 항상 그랬거든요. 너무너무 힘들어서 그냥 갖고 있는 주식 다 갖다 버리고 그냥 그죠? 싹 손절해 버린 다음에 새 출발하고 싶으시죠? 그런 마음이 굴뚝 같으시죠? 여러분들 입장에서 얘기해 볼까요? 그냥 다 밀어버리고 싶지 않으세요? 저도 옛날에 전문가 처음 했을 때 전문가 초창기 때 제가 그 면도기 하나 들고 너무 힘들어서 리딩하는데 너무 힘들더라고요. 제 얘기 해드릴게요. 리딩하는데 너무 힘들어갖고 면도기 하나 들고 화장실 들어가서 다 잘라버렸어요. 그냥 머리 다 자른 다음에 삭발하고 나요. 삭발. 네. 머리숱이 되게 많은 사람이었는데 삭발하고 나왔다니까요. 삭발했어요. 너무 힘들어서. 여러분들이 지금 그런 마음 아니세요? 다 밀어버리고 싶죠 그냥. 참으셔야 돼요. 그게 나를 망하게 하는 생각이에요. 참으세요. 네. 뭐 원하시면 손절하셔도 되는데 대신에 그 원망은 본인한테 다 돌아가요. 그게. 참으세요. 제가 지금 그러잖아요. 잡주를 들고서도 참으라 그러잖아요. 지금. 잡주 팔아서 갈만한 데가 있죠. 좋은 종목이 있으니까. 근데 그 잡주도 어느 정도 반등 나왔을 때 손해 덜 보고 그때 교체하세요. 지금은 아니에요. 왜냐면 니 거 내 거 할 거 없이 다 떨어졌거든요. 다른 사람 거랑 비교하지도 마시고. 그리고 하나 더 얘기할게요. 자꾸 길어지네요. 걱정돼서 낮에 우리 회원들한테 다 했던 얘기예요. 어디 가가지고 본인 보유 종목 무료 종목 진단 받지 마세요. 자, 이게 진짜 마지막입니다. 어디 가서 내 보유 종목 무료 종목 진단 받지 마세요. 왠 줄 아세요? 종목 진단이 불가능할 정도로 차트가 다 박살나 있으니까 어디 가서 얘기를 해도 도와줄 게 없을 거예요. 이해되셨으면 자 7번 찍어주시고 끝내죠. 여러분들 입장에서 얘기했잖아요. 그죠? 네. 이건 좀 찍어주세요. 네. 다 이해하셨다고 믿고 끝낼 테니까요. 어디 가서 종목 진단 맡기지 마시라니까요. 종목 진단 불가할 정도로 깨져 있어요. 근데 그거를 무료 종목 진단 의뢰받은 전문가가 얘기를 옳게 못 해줄 거예요. 이거 끝났다고. 왜냐면 여러분들이 거의 이제 죽기 일보 직전의 상태에서 전문가님 이 종목 좀 봐주세요. 죽었나 살았나. 죽었다 그러면 그분도 죽어버릴 것 같은데 어떻게 이게 끝났다고 얘기하겠어요. 그쵸? 네. 설령 그 전문가가 예 기다리시고 올라올 겁니다. 그럼 그게 위로가 되시겠어요? 이놈도 똑같은 얘기 안 해요. 사실 별로 위로도 안 돼요. 그러니까 어디 가서 본인 종목 노출시키지 말고 그냥 가만히 계세요. 그러면 올라와요. 네. 전문가 10년 넘게 했거든요. 15년 가까이 했는데 전문가 하면서 한 번도 안 틀렸던 적이 있어요. 가장 힘든 거는 크리스마스 전에 끝나요. 네. 이걸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어요. 얘기 다음에 해드릴게요. 다음에. 네. 크리스마스 전에 끝나요. 크리스마스 25일밖에 안 남았어요. 네. 그 전에 끝나는데 11월 초에 끝날 수도 있고 중순에 끝날 수도 있고 아무튼
크리스마스 이브 전에는 끝나요. 아셨죠? 네, 끝나요. 네. 그러니까 너무들 마음 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고 국제 정세 돌아가는 거 파악을 잘 하시면 보입니다. 여러분들을 괴롭히려고 이제 이게 들어온 게 아니라, 네. 러시아, 오펙, 사우디, 그죠? 왕자들, 그죠? 네. 중국 한꺼번에 그냥 한번 하려고 인플레이션 잡으려고 미국이 화끈하게 밀어버린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제 얘기를 뭐 좋게 들으셔도 되고, 뭐 그냥 반쯤만 믿으셔도 되고요. 네. 근거 없는 소리 안 했습니다. 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아무튼 오늘 밤도 편안하게 잘 보내시고요. 자, 오늘 밤에는 미국 지수 보시는 거 아니에요. 미국이 상승 출발하건 중간에 뭐 올라가다 떨어지건 떨어지다 올라오건 내비두시고요. 밤에 푹 주무세요. 네. 술 드시지 말고요. 술 드시면 잠 안 오거든요. 네. 저도 옛날에 저희 동네에서 되게 유명했던 술꾼이었는데 술 끊었어요. 네. 술 드시지 마세요. 11시 방송 끝나면 11시 전에 취침 하시고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그때 보세요. 아셨죠? 그 내일은 절대 차트, 계좌, 뉴스 하나 더 호가창 보지 마세요. 네. 망하는 지름길이니까 보지 마세요. 보지 마시고, 아까 세 번째가 뭐예요? 군중 심리에 휩쓸리지 않도록 멘탈 관리 잘하세요. 멘탈 관리 잘하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안 보는 거예요. 첫 번째, 안 본다. 생각할 게 없지 않습니까? 네. 저처럼 시간 되시면 산이나 바다로 가세요. 가만히 앉아서 그냥 새소리나 아니면 물고기 밥이나 주고 오세요. 네. 밥 주면 물고기들 좋아해요. 저 물고기 밥 주다 왔어요. 네. 돈도 얼마 안 듭니다. 네. 바람 쐬고 오세요. 네. 자, 내일 저녁 8시에 네,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뵐게요. 오늘 밤에 미국 지수 신경 쓰지 마시고 편안하게 푹 주무시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진건승부였습니다. 네. 내일 뵐게요. 네.